10년 만에 다시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 집에서 과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지연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기 시작한 것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윗집 배관이 완전히 터져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소식에 지연은 막막했습니다. 8살 예린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출장이 잦아 집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친구들에게 몇 달간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마지못해 시어머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따로 살아온 지연이었기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살아온 집에 갑자기 며느리와 손녀가 들어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녀 예린이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몇 달간 평온했던 일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사 당일 지연과 예린이는 최소한의 짐만 들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신혼 때 잠깐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시어머니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 배치부터 생활용품 정리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작은 충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순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온 냉장고에 갑자기 다른 사람의 물건들이 들어오니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으로 직접 닦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수건을 개는 방법까지도 달랐습니다. 순자는 네모나게 반듯하게 개는 것을 선호했지만 지연은 대충 접어서 넣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생활 습관들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만이 이런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신났고 평소보다 넓은 거실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어른들 사이의 어색함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순자는 전통적인 한식을 선호했지만 지연은 예린이를 위해 간단한 양식이나 간편식을 자주 만들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갈렸고 상차림 방식도 달랐습니다. 순자는 반찬을 여러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연은 간단하게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살아온 집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곳에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예린이의 생활 지도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아이가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린이가 집에서 조금 활발하게 뛰어놀면 순자는 조용히 하라고 했고 지연은 아이가 위축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런 미묘한 갈등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빨리 집 수리가 끝나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자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주째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에서 두 사람의 생활 방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지연은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는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예린이의 아침 식사 메뉴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손녀가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역국에 밥, 반찬 여러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침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한다며 간단한 식사를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청소 방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걸레질도 2번씩 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효율적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필요한 부분만 닦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래 넣는 방법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순자는 옷의 종류별로 분류해서 색깔별로 따로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정확한 간격으로 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예린이의 학습 지도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차근차근 글씨를 쓰고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제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이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예린이가 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자유로운 자세로 편안하게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한 학습이나 체험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일상 대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순자가 예린이에게 정중한 언어 사용을 가르치려 하면 지연은 너무 딱딱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지연이 예린이와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순자는 버릇없이 잘하는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간식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과자나 달콤한 음식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간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TV 시청 시간과 프로그램 선택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순자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은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만화나 오락 프로그램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시청 시간에 대해서도 순자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연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지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간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특히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식사하던 순자였는데
이제는 매 끼니마다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식사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린이만이 이런 분위기를 모른 채 밝게 떠들며 식사했습니다. 밤 시간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지연과 예린이가 늦게까지 활동하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가 일찍 주무시는 것을 고려해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야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바빠서 부딪힐 일이 적었지만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린이와 함께 무엇을 할지, 어디로 나갈지,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8살 예린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어린 마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전보다 무거워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린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은 좋았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편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린이는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리더니 완성된 그림을 들고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녀가 건네준 그림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툰 솜씨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모두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가 그림을 받아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 속에서도 아이는 순수하게 가족의 화합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예린이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장미꽃을 그려서 할머니께 드렸는데 순자는 손녀의 세심한 관찰력에 감동했습니다. 예린이는 엄마에게도 작은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툴렀지만 엄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엄마를 좋아하신다는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순수한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특히 예린이가 보여준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손을 각각 잡고 밝게 웃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예린이의 행동들을 보면서 순자와 지연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예린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가 예린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손녀를 위해 몰래 과일을 깎아두시는 모습, 예린이가 좋아할 만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할머니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린이의 작은 행동들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으로 조용히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관찰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엄마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른들도 모르게 예린이를 통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에게 함께 그림을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좋아하는 것을 그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시골 풍경을 그렸고 지연은 예린이와 함께 여행 갔던 바다를 그렸습니다. 예린이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또다시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린이의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며느리 지연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만 여겼던 지연의 행동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예린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모성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밤늦게까지 예린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모습, 그리고 예린이의 작은 관심사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세심함을 보며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며느리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이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 방식도 달라졌고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 순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까다롭고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린이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예린이를 위해 몰래 준비해 두시는 작은 배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미리 깎아두시거나 예린이의 취향에 맞는 반찬을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모습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예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전통과 지혜를 전수해주시는 모습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예린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예린이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순자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지연의 현대적인 교육 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것과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일 분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에게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었고 지연은 순자에게 간편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소나 정리정돈에서도 타협점을 찾아갔습니다. 순자의 꼼꼼함과 지연의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예린이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예전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이런 변화가 너무 기뻤고 더욱 밝고 활발하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린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의견 차이들이 있었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서로 불편해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에너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두 어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순자와 지연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린이의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평소라면 지연 혼자 참석했을 텐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순자도 손녀의 학교 생활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와주시면 예린이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관 수업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의 교육관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린이는 이번 참관 수업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순자와 지연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예린이가 예의 바르고 차분하게 발표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중한 인사로 시작해서 조리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지연은 예린이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다운 생동감 있는 표현과 자연스러운 몸짓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틀에 박힌 형식보다는 아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발표를 원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순자는 교훈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하자고 했고, 지연은 예린이가 재미있어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발표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참관 수업 당일 두 사람 모두 학교에 가서 예린이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예린이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나름대로 발표했지만 중간중간 할머니와 엄마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발표하려다 보니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두 사람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순자는 예린이가 조금 더 차분하게 발표했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워했고, 지연은 너무 경직되어 보였다며 걱정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교육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은근히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는 평소와 달리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잘못한 것 같다며 속상해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다른 방식을 원하시는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분 모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예린이의 눈물을 본 순자와 지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예린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교육관을 아이에게 강요하려다가 정작 아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 순자와 지연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방식만을 주장하느라 정작 예린이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린이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과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예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앞으로는 예린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예린이가 좋아하는 팥빙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예린이도 평소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전통적인 방식과 엄마의 현대적인 방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이의 눈물을 본 후 순자와 지연 사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지내왔던 두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린이가 잠든 깊은 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간 따로 살아오면서 지연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의 노력과 정성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특히 예린이를 키우는 지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린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간섭이 심하고 까다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린이를 향한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며 감동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금까지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을 미안해했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린이를 어떻게 함께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교육 방식이 각각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조화롭게 결합해서 예린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예의와 질서, 그리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현대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예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예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예린이 앞에서 논쟁하지 않고 먼저 두 사람이 충분히 토론한 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예린이에게 전통 문화와 예의 범절을 가르쳐주고 지연은 현대적인 학습법과 창의적 활동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린이도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예린이와 함께했던 재미있는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에게 전통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연은 순자에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살림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배우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예린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와 엄마가 읽어주는 새로운 동화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께는 한글 쓰기를 배우고 엄마와는 영어 공부를 하며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보기, 공원 산책, 영화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현대적인 사고방식과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연은 순자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 이후 순자와 지연 그리고 예린이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갈등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집안이 이제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지연의 의견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식과 간편한 양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린이가 좋아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의 요리법을 배우며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예린이의 학습 지도에서도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한글 쓰기와 전통 문화 교육을 담당했고 엄마는 창의적 활동과 현대적 학습법을 맡았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께 정성스럽게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엄마와는 자유롭게 토론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숙제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바른 자세와 집중력을 가르쳐 주시고
엄마가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린이는 두 분의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되었습니다. 순자는 본격적인 요리와 정리정돈을 담당했고, 지연은 빨래와 간단한 청소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대청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하는 시간은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연은 순자에게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린이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요리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주말 시장 보기는 세 사람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오랜 경험으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고, 지연은 효율적으로 장을 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공원 산책도 소중한 가족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예린이에게 꽃과 나무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예린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며 활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예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새로운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엄마의 책 읽기를 모두 좋아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서 문화적인 경험을 쌓거나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놀이공원 같은 곳이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린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린이를 통해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도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학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웃들도 이 가족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함께 살게 된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세 사람의 화목한 모습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할머니들은 순자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예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제는 일상의 행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아파트 수리가 완전히 끝나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사를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동거가 이제는 선택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손녀와 며느리가 있어 집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혼자 지내던 적적한 일상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린이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지연과 나누는 일상 대화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린이를 함께 돌봐주시는 할머니가 있어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배우는 전통적인 지혜와 경험들이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린이에게는 할머니와 엄마가 모두 있는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어른으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더욱 풍성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와 엄마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따뜻한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작은 마당에서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 경험으로 화초 기르는 법을 알려주었고 지연은 예쁜 화분과 원예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예린이는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화단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꽃을 기르던 추억을 들려주었고 지연은 예린이와 함께 식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린이는 꽃이 예쁘게 피면 할머니와 엄마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꽃을 심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예린이의 생일에는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문화활동을 함께하며 더욱 풍성한 경험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들어오면서 예린이가 갑자기 두 어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예린이의 순수한 고백을 들은 순자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동거였지만 이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사랑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 순자와 지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어색함과 갈등들, 그리고 예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변화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현대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법을 익혔고 무엇보다 손녀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인생의 지혜와 전통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살아가던 일상에서 여유와 깊이를 찾게 되었고 예린이에게도 더욱 균형 잡힌 교육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예린이의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행동과 순수한 바람이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고 가족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연은 예린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도우며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오후에는 예린이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영화를 함께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린이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아이들은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예린이의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맛있는 간식 때문에 예린이네 집이 가장 인기 있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이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해서 문화적 경험을 쌓기도 하고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게임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함께 심었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예린이는 자신이 키운 꽃을 할머니와 엄마께 선물하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작은 마당의 화단은 세 사람의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세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추위 때문에 망설였지만 예린이의 간절한 부탁에 함께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딸이 함께 웃으며 놀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동거 생활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더욱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엄마의 현대적인 교육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잡힌 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과 화합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아서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마음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자와 지연은 예린이의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아이의 순수함과 사랑이 녹여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동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바뀔 줄은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 그리고 예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세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나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린이의 작은 기적이 만들어낸 이 소중한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